주택의 건설이라고 나오는데요. 1번의 주택 건설 사업 등의 이제 등록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업 주체라는 게 이제 있는데요. 주택법에서는 사업 주체,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주라 그래요. 건축주, 주택법에서는 이제 사업 주체. 이 사업 주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등록 사업자, 건설 회사죠. 현대건설도 등록 사업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등록 사업자. 그래서 비등록 사업자 또는 비등록 사업 주체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등록 사업자는요, 등록을 해야지만 사업 주체가 되는 그 건설 회사들을 말해요. 그래 여기는 연간이란 말이 나와. 1년 내내 연간 단독 주택일 때는 20호 이상을 건설한 자가 아니야. 건설하려고 하는 자예요. 건설하려는 자. 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면은요, 등록 사업자가 돼요. 그다음 연간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면 등록 사업자가 돼요.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요, 또는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면 사업주체가 되고, 원룸형 주택과 85초가 한 세대를 건설하려는 자도 역시 30세대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연간 대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을 조성하려는 자도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면 등록 사업자가 돼요. 연간이니까 1년 내내 1년 동안 하는 거 다 더해서 이 정도 규모로 한자가 아니라 하려고 하는 자야. 하려고 하는 자. 자, 그러면은 그 얘기가 지금 가로 등록 의무나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얼마? 30세대 이상을 건설하려는 자. 원룸 플러스 85초가 한 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도 30세대 이상을 연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부 장관한테 등록하면 등록 사업자가 됩니다. 대지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 등록해라. 그럼 이제 가로 2번 비등록 사업자 또는 비등록 사업 주체 이렇게 부릅니다.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이제 몇 문제 나왔었죠. 자, 국가 지자체가 누구한테 등록하겠습니까? 그렇죠? 국가나 지자체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 돼요. LH공사나 지방공사는 이미 다 등록 상태니까 등록할 필요 없고, 4번에 공익법인이 나와요. 공익법인. 예를 들면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라고 있어요. 한국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재능 기부해가지고 저소득층에 집을 지어주는 봉사활동하는 단체죠. 공익법인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되고요. 주택조합은요,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할 때는 주택조합은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돼요. 그러니까 등록 사업자,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사업할 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우리는 고용자라 그래요. 고용자. 그래서 법인의 대표이사 같은 거죠. 예. 그러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이때는 등록 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요,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과 고용자는 등록 사업자, 건설회사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때만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가 돼요. 그래서 이제 공동사업 주체라는 게 나오는데요. 가로 1번의 토지 소유자는요, 시행사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시행사라 그러죠. 시행사라는 말은 절대 법에서 쓰질 않아요. 토지 소유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시행사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 사업자, 바로 시공사라 부르죠. 그 시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고, 이때는 토지 소유자와 등록 사업자를 공동 사업 주체로 보고요. 자, 가로 2번에 주택조합, 세대 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그러면 반대로 세대 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포함하는 거죠. 예, 반대로. 그래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근데 여기서는 가로 보세요. 등록사업자, 건설회사 외에도 지자체, LH, 지방공사를 포함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건설회사, 지자체, LH, 지방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때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등등을 다 공동사업 주체로 보고요. 그래서 세대 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그냥 말로 새로 추가로 주택을 짓지 않죠. 리모델링만 하는 거니까 이때는 공동사업 주체가 되질 않아요. 예. 그다음에 고용자는요. 고용자는 반드시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의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는 혼자서는 사업 못하게 돼 있습니다. 등록사업자와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고요. 이때 두 명을 공동사업 주체로 봅니다. 그다음 이제 주택조합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죠. 주택조합은 최근에 너무나 많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아주 짜증 날 정도예요. 예. 최근에 왜 주택조합이 워낙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요. 주택조합을 법을 갖다가 매년 개정해서요. 정비법에 나오는 뭐 정비조합, 재개발, 재건축 조합처럼 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요. 규정 만들어서. 예. 자, 1번 주택조합의 개념.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하고, 자, 주택조합 설립을 보시면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거기 가로에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이렇게 써놓으면 뭐에서 제외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법이 써놨어요.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요. 인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가 받는 데에서 제외예요. 무조건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도 있고 신고도 있다. 그래서 제외라 써놓은 것이다. 인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도 변경에 포함되죠. 변경은 원칙으로 돌아가니까 다시 인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그러면 결국에 남는 게 뭐야?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에요.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인데 이것을 포함이라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내요.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기본적으로 집 수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 수리하는 거라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이제 주택을 완공하면은요 사용 검사를 받아요. 완공하고 난 다음에 사용 검사를 받는 날까지 계속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1번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할 것.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이 300세대를 짓겠다 그랬을 때는요 조합원 수가 몇 명 이상 돼야 돼요. 150명 이상은 돼야 돼. 다만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한다. 400세대로 바뀌었다. 그러면 조합원 이제 200명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가로에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획서상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는데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 그래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300세대 짓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을 또 추가로 100세대 짓는다. 이럴 때는 4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야.
임대주택은 빼고 300세대 기준으로 150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다음에 조합원은 최소 2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이 30세대를 짓는다. 조합원은 몇 명 이상? 15명이 아니라 20명 이상은 돼야 되는데 아까 우리 주택조합 뒤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라 그랬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20명이 안 돼도 돼. 왜? 자, 리모델링 하려는 그 아파트가요 19세대야. 그러면은 리모델링 못하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로 2번 조합원 모집 신고와 공개 모집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자,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자, 설립인가 받기 위해서 밑줄 쳐놓고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해당 주택 건설 대지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 권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때 사용 권원이니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다 합쳐서 50% 이상이에요. 예.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조합을 모집해야 됩니다. 인가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 변경할 때 역시 신고해야죠. 예. 동그라미 2번 공개 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자격 상실, 탈퇴 등으로 인한 결혼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할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합원 모집 신고 안 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우리나라 법은 해방 이후로 지금까지 신청서의 접수순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법을 공부 안 한 친구한테 법 개정을 맡겼더니 지가 평소에 쓰던 말 그대로 써놨어. 선착순. 예, 웃기지 않습니까? 이거 선착순. 원래 신청서의 접수순이라 그래야 되는데 아주 특이하게 선착순 해놨죠. 그래서 이것이 재밌어 하는 교수님이 계속 이 지문을 내고 있어요. 선착순을 계속 내고 있어요. 근데 왜 계속 내는지를 몰라. 법제처 담당자는. 예, 웃기니까 내놓는 거야. 선착순으로 계속. 3번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주택조합 발기인은 기준을 갖춰야 되고요. 4번에 별표를 하셔야 돼. 이게 이제 그 작년에 신설됐는데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는 날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주택조합 발기인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는요 이 발기인들이요 주택조합원보다 더 우월한 권리를 줬다고요. 더 많은 권리를 줬어. 특혜를 줬다고. 이건 없애려고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의결할 때는 조합원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된다. 정비법을 베낀 조문이에요. 창립총회 밑줄 치시고 창립총회는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빼놓으시고 일단 창립총회 하나만 기억하시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나오면은 그때 제가 또 추가 설명드려야 돼요. 일단 가로 4번에 이제 주택 거기 보시면은요. 예. 주택조합 구성 이 가로 4번은 이게 중복됐거든요. 이거 지워주세요. 중복됐습니다. 지워주세요. 가로 4번 중복된 이유가 새로운 것을 갖다가 신설하면서 기존 법조문을 갖다가 삭제를 하지 않은 거지. 그걸 가로 4번은 지워주시고 앞에 하고 이제 중복됩니다. 예. 그다음 가로 5번 주택조합원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이걸 보고 웬만한 학생들은 쓰러집니다. 그러죠. 포기하고 그러거든. 그래도 이제 우리 주택조합원의 자격은요. 자, 우리 주택조합에서 이제 요것을 간단하게 이제 정리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간단하게. 요 간단하게 정리하는 게 바로 요 지역 주택조합하고 직장 주택조합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한번 보시면은요. 108페이지에 제가 비교표를 만들어 놨거든. 108페이지에 자, 조합 설립 요건, 지역주택조합 보세요.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무주택자거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최소 20명 이상은 되겠죠? 예. 자, 그러면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거나 주택 있어도 돼.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는 조합원이 돼. 예. 그다음 직장주택조합은 같은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 6개월 이상 근무하란 말 없어요. 첫날부터도 돼.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무주택자거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 최소 20 이상은 돼야 되는데 거기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안 받고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 주택법에서 최다 출제 지문이 이거예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 인가 X 설립인가 안 받거든요. 예. 예전에 어이없이 또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틀린 거 찾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X죠. 맞췄길래 어떻게 맞췄냐고 했더니 인간 대 승인이라 나왔다는 거야. 동기에 착오가 있는 정답은 맞췄어. 신고예요. 신고. 그 다음 이때 신고만 하면 되는 직장주택조합은요. 85제곱미터 한 채 소유자는 안 돼. 무주택자만 된다. 무주택자만. 예.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여기 보시면은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단지 내 상가를 함께 리모델링 할 때는 복리시설 소유자. 그 다음에 주상복합일 때는요. 공동주택 외의 시설 소유자가 추가가 돼. 주상복합은 뭐예요? 주택하고 다른 것들,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것을 같은 건물에 지어놓은 거죠. 그러면 뭐 상가 소유자나 오피스텔 소유자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조합원 변경에 대한 것이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에서 나오는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 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요. 조합원 변경이 자유로워. 예, 변경이 자유로워.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 변경을 제한해. 원칙.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원칙. 이거는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에 적용되죠. 예외적으로 교체나 신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다. 1번 추가 모집 승인을 얻은 경우. 이게 뭐냐면요. 아까 300세대 지역주택조합을 지을 때 300세대 지을 때 150명만 있으면 설립인가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이때 150명을 우리는 법에는 없지만 관례상 제1조합원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서 150명을 추가 모집하겠죠. 이게 정비법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일반 분양하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때 추가로 모집되는 사람을 제2조합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법에는 없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 이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는 일반 분양하는 거지. 그래서 추가 모집 승인 얻었을 때는 교체나 신규 가입 가능. 그 다음에 결혼을 충원할 때도 가능하다. 결혼 충원 사유 5개. 조합원이 사망했을 때 충원할 수 있죠. 니은 번은요. 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징역,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쉽게 말해서 팔아버린 거야. 그러면 산 사람이 조합원 되는 거지. 단 전매가 금지가 될 때는요. 그때는 팔지 못해. 그렇죠? 그때 충원 못 한다고. 디귿번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 될 때는 충원할 수가 있어. 리을번 무자격자로 판명돼서 자격을 상실했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집이 한 10채 돼. 전산 조회 결과 이때는 자격 상실, 그때는 충원할 수가 있고.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가 변경돼서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50% 미만이라는 말이 디귿번, 미음번 두 번 나오죠. 예,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105페이지를 보세요. 가로 5번 주택조합원의 자격.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하는데, 이것도 다만도 시험 몇 번 나왔죠. 조합원의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요,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돼. 상속받는 사람, 그러니까 상속받는 사람이 집이 100채다. 그래도 조합원 돼.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박스 안에서는요, 제가 방금 우리가 봤던 표에서 봤던 게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만 밑줄 치는 거야. 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가로 1번 보시면은요, 자 동그라미 1번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건. 동그라미 2번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건. 예. 그런데 그 위에 가로 1번에요. 가로가 있어.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부터잖아요. 그 가로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이걸 내시는 분이 다른 시험에 투기 과열 지구안이 있었을 때는 인가 신청일 1년 전에 날. 그래서 인가 신청일부터가 아니라 투기 과열 지구는 1년 전부터 계산한다는 거예요. 1년 전부터. 예. 그다음 가로 2번 같은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가로 3번이 이제 올해 추가된 거예요. 가로 3번은 왜 추가했냐 그러면요, 이제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는 같은 세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밖에 분양을 못 받아. 조합은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노려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한 거야. 부부가 세대 분리해서 너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나는 직장에 가입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또 다른 지역에 너는 이쪽 지역, 나는 이쪽 지역주택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로 3번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야, 그러니까 나는 지역주택조합 할 테니까 우리 부인은 직장주택조합,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예. 지금까지는 가로 3번 같은 균이 없어가지고요,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없죠. 예. 그다음에 2번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 가로 1번 1의 가로 1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이게 뭐야? 무주택자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 소유자일 것. 똑같아. 단 아까 뭐랬어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일 때는 무주택자, 그렇죠? 무주택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무주택자만. 그다음에 가로 2번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고, 역시 가로 3번 뭐예요? 가로 3번 똑같죠, 그렇죠?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지 않은 배우자, 같은 또는 다른 직장주택 조합원이거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건. 예. 네,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밑에 보시면 가로 1번 아까 나왔죠? 예, 공동주택 소유자, 복리시설 소유자, 그리고 공동주택 외 시설 소유자까지. 예. 그 다음에 가로 6번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자, 정당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 할지라도요, 시군구청장이 인정할 때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예, 그것도 시험 지문에 나왔었고 다. 가로 7번 조합원의 교체 신규 가입 나왔죠. 아까 우리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은 조합 설립 인가는 원칙 금지라 그랬죠. 예,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 승인이나 충원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고, 이거는 두 개 조합에서만 적용이라 그랬죠.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에만 적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의 교체나 신규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 예.
가로 7번에 동그라미 2번 하고 동그라미 3번을 체크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함정을 파는 게 2번, 3번의 함정을 파요. 왜 2번, 3번 함정을 파냐 그러면 박스 안에 거 외우다가 진이 빠졌거든 사람들이. 2번, 3번은 대충 읽고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2번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밑줄 쳐야겠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 시험 문제는 조합 설립 인가일을 기준한다. X 조합 설립 인가일이 아니야. 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 2번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일이 아니야.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바꿔서 냈을 때 또 일부 학생들은 모의고사에 정답이 없다고 그러고 막 그래. 찾지를 못해가지고 해설지 보고도 못 찾아. 그다음 가로 8번에 설립인가 절차가 나옵니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 밑줄 쳐야 돼.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맞죠?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또 밑줄 또 쳐야 돼. 다만부터 밑줄 쳐야 돼요. 다만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조문은 다 같다 그랬는데 이것만큼 그러지 않아.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야. 아니 선생님 변경은 다 원칙으로 돌아갔잖아요. 이것만큼은요. 내용을 읽어보면 원칙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사유야. 이것만큼은.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 변경이 나왔는데 경미한 사항도 아닌데 원칙으로 돌아가지 않는 건 이 조문밖에 없어요. 이걸 노려서 시험에 계속 내는 거지 이것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아까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 그랬잖아요. 받으려는 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 권한을 확보해라. 사용 권한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합쳐서 80이거든요. 박스 안에 2번이 작년에 신설됐어. 그랬더니 사용권은 80%라고 했더니 소유권은 하나도 없이 지상권, 전세권으로 80%를 채우는 조합이 있더란 얘기죠. 그건 조합원이 피해보겠죠. 그래서 2번을 신설했어요. 대지 15% 이상 해당하는 토지 소유권 확보. 그래서 80% 이상에 대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80% 안에서 15%는 뭐예요? 토지 소유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5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라는 게 있었죠. 이거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50% 이상은 뭐 할 때였어요? 조합원을 모집할 때라고 그랬죠. 조합원을 모집할 때 주택 건설 대지 5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죠. 그렇죠? 그래서 인가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50% 이상 사용권은, 인가받기 위해서는 80% 사용권에다가 15%의 소유권. 그 다음에 다시 동그라미 2번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시군구청장은 인가받아라. 박스 안에 1번, 2번 나오죠. 이거 시험에 가로치기 출제 한번 된 적이 있어요. 기출문제에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요.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가로치기 나와. 자, 구분 소유자는 머릿수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평대 아파트도 한 표, 60평대도 한 표. 그러면 리모델링 할 때는요. 60평대가 돈을 더 많이 내겠죠. 이럴 때 의결권은 뭐냐면 아파트 평수를 고려해서 의결권을 정해요. 얘는 20평이 한 표면 의결권 60평은 3표는 줘야겠지. 그거예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결의하고 각 동의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 어느 동 하나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데 그 동의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라는 게 1번, 2번에 공통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전체에는 각 동, 구분 소유결권의 각 가반수 경일이가 나오고. 그래서 문제집 풀면 또 외워야 돼요. 동그라미 3번.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예. 그 다음에 가로 9번에 등록사업자의 책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왜 시험에 자주 나오냐 그러면 민법의 손해배상 책임 이것을 확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민법에 요 손해배상 있잖아요. 민법의 손해배상은요. 원칙이 통상손해를 한도로 하죠. 통상손해.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특별손해가 있죠. 원래 특별손해는 이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원래 손해는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가 있어. 민법의 기본 원리 특별손해는요. 이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천공항에 몇 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택시 기사하고 몇 시까지 가는데 내가 얼마 주기로 했어요. 근데 몇 시까지 못 갔어. 택시 기사의 잘못으로. 이때 통상손해는 비행기 표를 새로 끊는 게 통상손해가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 비행기 타서 부산에 가가지고 또는 저기 제주도 가서 중요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계약 체결을 못해서 피해 보는 게 바로 특별 손해가 돼요. 이거는 입증해야 돼. 예. 그런데 여기서는요 특별 손해에 해당되는 것도 배상하라고 지금 돼 있어요. 자,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죠.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 이게 바로 통상 손해를 말해요. 자신의 기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해서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요 벽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러면 금 간 걸 갖다가 메우는 게 통상 손해인데 그로 인해서 입주가 지연이 돼가지고 여간방에서 한 달간 살고도 왔다. 이게 바로 특별 손해인 거예요. 이것도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신고 이게 최다 출제라고 그랬죠.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인가 X죠. 인가 안 받고 신고만 하는 겁니다. 최다 출제 이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이렇게 많이 내는지 모르겠어. 계속 내요. 예. 신고한 내용은 변경할 해산할 때도 신고. 가로 11번에 조합원의 우선 공급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그 가로에다가 별표를 해야 돼요. 가로를 계속 틀리게 내.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자,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원래 뭐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는 게 목적이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을 공급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지역하고 직장주택조합은 구성원을 위해서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우선 공급하는 게 아니지 조합원에게. 그렇죠? 예.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가로 12번 조합 탈퇴에 이제 별표를 해야겠죠.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예.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고 탈퇴한 조합원 가로가 시험 문제야. 제명된 조합원도 포함한다. 제명된 조합원들도 부담한 비용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명되는 거하고 환급 청구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3번에 주택조합 업무 대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 업무 대행이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예전에는요. 등록 사업자한테 조합원 모집을 대행시키질 못한다 그랬어요. 예전에는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 업무를 그 건설회사한테 대행시키지 못한다였어 원래. 왜냐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요, 이름 있는 건설회사가 예전에 시공을 거의 맡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가 시공을 맡는데 그 등록 사업자한테 조합원을 모집시키면은요, 그 회사 직원들을 조합에 다 가입시켜 버려요. 건설회사 직원들을. 그러면 각종 의사 결정할 때요, 누구 마음대로 다 되겠어요? 건설회사 마음대로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방지하려고 등록 사업자한테 조합원 모집 업무를 대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에는 지역주택조합 만들 때 이름 있는 건설회사가 시공사가 돼, 막 현대건설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조합원 모집을 현대건설이 하는 거하고 조합이 하는 어느 쪽이 더 나아? 현대건설이 낫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서 이제는 업무 대행 보세요.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 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 업무를 공동사업 주체인 등록사업자나 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등록사업자나 밑에 나오는 자들 외에는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그게 뭐야? 등록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아주 분개하는 게 있네. 중개업자라고 써놨네.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업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자. 예.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도 나오고 여기서 자신의 기책 사유로 주택조합 발기인 포함 또는 조합원 가입 신청자 포함 손해 입혔을 때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요. 3번의 주어의 밑줄 치세요. 국토부 장관입니다.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 보급할 수 있다. 왜요? 내용이 많이 빼놓는 경우 워낙 많아가지고. 자, 금지행위.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얼마나 거짓 과장이 많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좀 덜합니다만은요. 10년 전만 해도요.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한 명 가입시키면 수당을 1,000만 원 줬어요. 예전에 10년 전쯤에요.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연락 끊긴 친구한테 전화와. 너한테 아주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전화 오는 거예요. 그 한 명 가입하면 1,000만 원. 예, 그죠. 요즘은 좀 덜하겠죠. 그래서 하도 거짓 과장. 그래서 조합원으로 가입하라고 자기는 재개발 조합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역주택조합이야. 예. 그 다음에 가로 3번 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나옵니다.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동그라미 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고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은요.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지만 30세대 이상을 갖다가 추가로 더 지을 때 증가하는 세대에서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지만 그게 아닐 때는요. 리모델링 그냥 허가를 받는 거예요. 리모델링 허가를 2년 내에 신청해야 되고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등록사업자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가 주택조합한테 이걸 갖다가 비싸게 팔겠네. 그렇죠. 그리고 또 종속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것을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한 공공택지는 등록사업자 거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일단은요. 비싸게 살 리가 없으니까. 예. 그 다음에 가로 4번은 주택조합 해산. 이게 이제 작년에 다 신설된 건데요. 신설됐으니까 기출 문제가 없어. 자, 동그라미 1번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의 동그라미 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그게 3년 나왔죠. 3 다음에는 4지.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이 4자가 나와. 3 다음에 4자가 나와야 돼.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받지 못했을 때 해산 여부 결정. 예.
그다음에 2번 주택조합 발기인은요.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동그라미 치고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조합 가입 신청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의를 거쳐서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이 되는 날까지 설립 인가 받지 못했을 때 종결 여부 결정. 그 다음에 설립 인가는 받았어. 그 다음에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 승인 못 받으면은요 해산 여부 결정이죠. 1번, 2번 별표해 놓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예. 해산 결의, 사업 종결 결의할 땐 청산인 선임. 5번 발기는 총회 결과를 시군구청장한테 통지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주택조합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요약집에 넣어놓은 거죠. 이거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9페이지에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라는 게 나와 있죠. 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부터는 우리 잠시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